박영란은 요즘 이상한 기척을 느끼고 있었다. 밤마다 집 근처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창문 밖에서 감도는 낯선 그림자. 처음엔 단순한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졌다. 또야. 그녀는 창문 커튼을 살짝 젖혔다. 가로등 불빛 아래 검은 모자를 눌러쓴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분명 자신을 향하고 있었다. 영란은 급히 커튼을 닫고 심장이 터질 듯 두 손을 움켜쥐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나를 노리고 있는 게 분명해. 다음 날 화실로 향하던 길 낯선 남자가 뒤를 따랐다. 박영라 씨, 뒤에서 들려온 낮고 건조한 목소리에 그녀는 순간 얼어붙었다. 누구세요? 남자는 대답 대신 미묘하게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그날 카페에서 본 이후 하루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제 운명이에요. 영란은 한 걸음 물러서며 손에 쥔 가방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이제 그만해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남자는 웃음을 거두며 목소리를 낮췄다. 경찰? 그 사람들도 당신을 지켜주진 못해요. 당신은 이미 제 세상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말에 영라의 온몸이 전율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며 그녀는 맞섰다. 내 세상은 내가 지켜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하지만 남자는 오히려 그녀의 반응에서 더 깊이 빠져드는 듯 했다. 이래서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반짝이는 눈빛, 나만 알 수 있는 매력. 영란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음을 깨닫고 서둘러 자리를 벗어났다. 그러나 멀리서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다. 박영란은 그 밤 휴대폰을 책상 서랍 맨 아래 칸에 넣어두고 앉았다. 스스로를 달래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창문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가늘게 늘어졌다. 박영란은 커튼을 닫았다. 닫는 힘이 너무 커서 커튼링이 툭툭 튀었다. 그 사소한 소리에조차 심장이 두 번, 세 번 더 빠르게 뛰었다. 여기까지 들어올 수는 없어. 말로 뱉어내니 마치 주문 같았다. 그 주문이 박영라에게 잠깐의 용기를 줬다. 지역의 집 저녁 식탁에 앉아있던 가족들은 평소처럼 반찬을 나누며 웃고 있었다. 그때 이지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나 결혼할 거야, 이주. 순간 공기가 멎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놓치며 놀란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하며 물었다. 지혁아, 내가 결혼이라니 정말이니? 동생은 입을 크게 벌리며 장난처럼 웃었다. 형, 비혼주의 아니었어? 드디어 누군가 형 마음을 꺾은 거야. 가족 모두의 놀람과 당황 속에서 이지혁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이렇게 말하게 될 줄은 몰랐어. 형이 결혼한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아. 오빠 결혼할 언니가 너무 궁금해. 나한테 올케 언니가 되는 건가? 모두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결혼 준비는 간단하게 할 거니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상철과 다정은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듯하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혼이라 선포한 지역의 결혼 선포에 온 가족이 충격이었다. 박영란은 밤늦게 집에 돌아와 문을 닫자마자 한숨을 내쉬었다. 불을 켜고 신발을 벗는 순간 안방에서 고성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영라야, 또 늦었구나.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박영란은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눈가에 피로가 묻어 있었다. 엄마, 그냥 일이 좀 많았어. 고성희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딸을 앉혔다. 딸 눈빛이 흔들릴 땐 일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야. 무슨 일이냐? 잠시 망설이던 박영란은 결국 고개를 숙이고 털어놓았다. 엄마, 나 요즘 누가 날 지켜보는 것 같아. 매일 같은 번호에서 메시지가 와. 내가 뭘 입었는지, 몇 시에 집에 들어왔는지 다 알고 있어. 고성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
너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지? 방영란은 고개를 저었다. 경찰에 얘기했는데 접촉이 없으니 그냥 기록만 한다고 했어. 그런데 너무 무서워. 창문 앞에 누가 서 있는 것 같고 뒤에서 발자국이 들리는 것 같아. 엄마 숨이 막혀. 고성이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세상에 왜 나한테 진작 말 안 했어. 너 혼자 감당하려고 했구나. 박영란은 눈물이 맺힌 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그냥 잠 좀 편히 자고 싶어. 불 끄는 순간에도 누가 보고 있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고성이는 눈가가 젖은 채 단호히 말했다. 영라야 이제는 내가 혼자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엄마가 내 옆에 있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줄 거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방영란은 그제야 눈을 감고 어깨를 기댔다. 엄마의 품이 오래된 방패처럼 느껴졌다. 불안은 여전했지만 적어도 오늘 밤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가슴을 덮었다. 지역의 상견례날 그날 저녁 두 가족은 마주 앉아 조심스레 잔을 들었다. 지역의 어머니는 미소만 머금은 채거의 말을 아꼈고 대화의 무게는 대부분 아버지에게 쏠렸다. 정보아의 아버지가 먼저 운을 뗐다. 우리 보아는 성격이 좀 강단 있지요. 그 점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의 아버지는 천천히 술잔을 내려놓으며 굵직한 목소리로 답했다. 남녀가 만나 살다 보면 성격은 맞춰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책임이지요. 그 한마디에 순간 공기가 묵직해졌고 양쪽 어머니는 미소로만 분위기를 지탱하려 했었다. 잠시 뒤 정보아의 아버지가 다시 물었다. 지역 씨 장래에 대한 계획은 확실합니까? 지역은 곧장 고개를 들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제 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아와의 앞날도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 대답에 지역의 아버지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보아의 아버지는 끝내 표정을 굳힌 채 잔을 비웠다. 겉으로는 예의가 오갔지만 상견례의 끝자락에는 서로 다른 무게감이 뚜렷이 남았다. 다음 날 카페 아지트. 아침 첫 손님으로 들어온 것은 햇빛보다 먼저 들어오는 피곤이었다. 지은호는 전날 밤 늦게까지 머리를 쥐어짜고 잠에서 덜 깬 얼굴로 커피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성재는 점심 직전 들르기로 했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지혁은 오겠다고도 못 오겠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지혁과 정보아는 카페에 앉아서 둘은 결혼 이야기를 한다. 알고 있어? 서로 끝내 잡지 못할 것 같던 두 사람이 결국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얽히게 된다는 사실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단어로 시작했지만 누구도 그 끝을 쉽게 단정할 수 없었다. 우리 감정 말고 조건으로만 하자. 서로에게 기대하지 말고. 좋아. 대신 한 가지 가식은 없었으면 한다.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만 알면 되니까. 결혼식도 보여주기식으로 준비할 거야. 기자들이 몰려들 테니까. 계약이니까 웃는 척도 연습해야겠군.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웃는 척 참 우습다. 근데 이상하게 지금은 진짜 웃음이 나오네. 왜 웃어? 내가 당신이랑 계약 결혼이라니. 예전엔 상상도 못했거든. 상상 못한 일은 대개 이렇게 갑자기 다가오지. 좋아, 그럼 우리 오늘부터 남편 아내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부터. 그래, 계약이든 뭐든. 이제부터 넌 내 사람이다. 혹시 내 마음에도 바람처럼 스쳐가는 사람이 있니? 박성재와 지은호는 카페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다가 조심스레 물었다. 지은호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저는 요즘 카페 일만 해도 벅차요. 다른 생각할 틈도 없어요. 하고 답했다. 박성재의 마음은 순간 내려앉았지만 티 나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내가 힘들 땐 언제든 얘기해. 내가 들어줄게. 고마워요, 선배. 늘 그렇게 말해주니까 든든해요. 지은호는 진심 어린 감사의 미소를 지었지만
거기엔 특별한 설렘은 없었다. 박성재는 그 미소만으로도 가슴이 아프면서도 또다시 기대를 품었다. 언젠간 내 마음도 전해도 되겠지. 속으로만 중얼거렸다. 지은호는 그저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을 하늘 참 예쁘네요. 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박성재는 지은호의 시선을 따라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그보다 더 눈부신 건 곁에 있는 지은호였다. 맞아, 내가 말하니까 더 예쁘게 보인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으나 꾹 삼켰다. 지은호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자 대수롭지 않게 정리하며 선배는 요즘 회사 일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다. 응, 뭐 그냥 바쁘지. 하지만 내가 웃는 거 보니까 다 괜찮아. 속마음은 그렇게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괜찮아. 늘 그렇지 뭐. 라고만 했다. 지은호는 별다른 의미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선배도 힘내세요. 라고 담담히 말했다. 박성재는 그 짧은 한마디에 또다시 위로를 얻으며 혼자만의 사랑을 조용히 이어가고 있었다. 지금쯤 회사 도착했다고 생각하겠지. 이지화는 출근복 차림 그대로 찜질방 카운터에 회원 카드를 내밀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아침 지하철 대신 그는 뜨끈한 찜질방 불가마속을 더 좋아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얼굴에는 여유로운 웃음이 번졌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지만 그는 슬쩍 무시하고 수건으로 이마에 땀만 닦았다. 형이 알면 난리 나겠지 하지만 모를걸. 이지화는 장난스럽게 혼잣말했다. 옆자리 아저씨가 젊은 사람이 아침부터 여기 있네. 라며 의아하게 보자 그는 얼버무리듯 웃어넘겼다. 출근 전에 잠깐 땀 빼러 온 거예요. 능청스럽게 대답하며 다시 눈을 감았다. 세상 근심 없는 듯 보였지만 사실 회사에서의 무능함이 들킬까 두려워 도망치듯 온 곳이었다. 그는 오늘도 또 하루를 속이고 불가마 속에 몸을 묻으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다. 혹시 오늘 정말 올까? 지혁은 결혼식장 입구에 서서 땀에 젖은 손바닥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 잡으며 웅성거렸고 사회자는 긴장된 목소리로 시간을 확인했다. 신부 입장까지 5분 남았습니다. 라는 안내가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박성재는 불안한 표정으로 지혁 옆에 다가와 괜찮아, 곧 올 거야. 하고 다독였다. 그러나 지혁의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하객들 사이에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작은 수군거림이 퍼졌다. 지은호는 차마 지혁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혹시 사고라도 누군가가 말끝을 흐렸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결국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으나 신부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다. 지혁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대기실 문을 직접 열었지만 그곳에는 흰 드레스만 덩그러니 걸려 있었다. 순간 지혁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고 하객들의 탄식이 예식장을 뒤덮었다. 이럴 리가 없어 그는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하며 짧은 메시지 알림이 떴다. 지혁은 떨리는 손끝으로 화면을 켰고 단 한 문장만이 눈에 들어왔다. 미안해. 끝내 신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결혼식은 어떻게 될까? 과연 신랑은 신부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는데 그게 누구일까? 오늘의 예상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